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스타트업 포럼,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마주하게 됐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한 투자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단상에 올라서 갑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이 나라의 기술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서 모인 혁신가들 앞에 단 하나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코리아였죠. 그날 그 장면은 아직도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순간이 가능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루카 서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투자사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한국계 미국인 2세입니다. 부모님께서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고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났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기억은 어릴 적 몇 번 다녀온 짧은 방문들, 그리고 부모님이 가끔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전부였어요. 그날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스타트업 포럼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혁신 기업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매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다니는 저 같은 사람에겐 정말 중요한 자리였죠. 넓은 전시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수많은 기업들의 부스를 지나쳤는데요. 대부분은 화려한 마케팅 영상과 거대한 비전으로 저를 유혹했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유독 제 눈길을 끄는 작은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엔 K-테크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몇 명의 한국인 청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뭔가 확실히 달랐어요. 다른 부스들은 전부 커다란 스크린과 눈을 사로잡는 장치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이 작은 부스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로 기술을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AI와 방산 기술의 융합이 민간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발표를 시작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 발표 자료에 거의 의존하지 않으면서 직접 시제품을 들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죠.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 문장은 제 마음을 단단히 흔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의 핵심은 연결성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결코 끊기지 않는 연결, 그게 결국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발표장 안쪽으로 몇 걸음 더 다가서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투자해온 수많은 기업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발표자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인상 깊은 발표였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사례가 궁금하네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저를 한 분에게 안내했습니다. 바로 김 박사라고 불리는 중년의 남성이었죠. 차분한 인상이었고 눈빛에 묘한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류에게 필요한 혁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창업 정신 그리고 기술 윤리에 대한 고민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들의 명함을 천천히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내일 다시 꼭 이 팀을 만나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포럼 둘째 날 일정이 모두 끝난 후였죠. 각국의 투자자들이 모여 라운지에서 비공식 토론회가 열렸고 다들 와인 한 잔씩 손에 들고 오늘 본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고 슬쩍 오늘 인상 깊었던 한국 기업 K-테크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본 한국 기업의 통신 기술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을 민간 분야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그렇게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독일에서 왔다는 투자자 한 명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키득 웃으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 그 드론 제어 시스템 말이군요. 그건 그냥 일본이나 미국 기술을 조금 비틀어 놓은 정도죠. 한국은 여전히 OEM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네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그 기술만큼은 분명히 독창성이 느껴졌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꽤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레 제 의견을 내비쳤죠.
그러자 영국에서 온 펀드 매니저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루카, 당신이 한국계라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수익 구조가 불투명해요. 단기적으로야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는 글쎄요. 그 말에 주위에 앉아있던 여러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심지어 제 회사 동료인 마크마저도 제게 조용히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내일 그 팀이랑 미팅 잡았다면서? 그런데 말이야, 우리 회사 방침도 생각 좀 해봐. 아직 아시아 시장은 우리 전략하고는 좀 안 맞아.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는 결국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어요. 제가 어제 봤던 기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철학은 분명 뭔가 달랐는데 왜 아무도 그 진짜 가치를 보려 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마크와 다른 동료들의 압박 끝에 저는 결국 한국팀과의 미팅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던 독일 기업과의 미팅을 잡았죠. 점심시간 잠깐 로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 김 박사가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는 혼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고 30분, 아니 거의 1시간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뭔가 꼭 눌린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난히 잿빛이 짙게 내려앉은 제네바의 흐린 하늘이 이상하게도 제 기분과 꼭 닮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K-테크의 발표 자료와 개발 논문을 한 장 한 장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극한 환경에서의 통신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정교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결합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한 뒤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내일 있을 실증 시연을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한 거죠. 포럼 3일차 실증 시연 구역은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장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 앉아 K-테크의 시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김 박사와 그의 팀은 무대 위에 작은 드론 몇 대와 제어 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주변 관중들은 큰 관심 없이 이리저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의 목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AI 드론 제어 시스템을 선보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시연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드론 비행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대 한쪽에 설치된 대형 전자기 방이 작동하며 평범한 드론이라면 신호가 끊기고 추락하거나 오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K-테크의 드론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교한 움직임으로 장애물을 피하며 비행을 계속했죠. 관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무대 위에 인공 안개가 뿌려졌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도 드론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모든 조명이 꺼진 암흑 속에서 드론들이 빛을 내며 완벽한 대형을 이루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 드론들이 만들어낸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관객들은 이제 숨을 죽인 채 시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프랑스의 기술 저널리스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이런 안정성은 본 적이 없어요. 김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술은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활용될 수 있고 통신이 두절된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론 기술이 아니었어요. 미래 통신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서둘러 호텔로 돌아가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투자 권한을 모두 동원했죠. 밤새 작업을 이어가며 마침내 완성된 제안서는 내일 있을 투자 매칭 데이에 제출될 준비가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본 기술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 혁신이 아니었어요. 그 기술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그리고 기술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였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매칭 데이, 이날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주목한 기업을 발표하는 날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청중석에는 어제 시연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K테크 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K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그들이 가진 철학적 접근이 어떻게 미래 통신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저는 김 박사와 그의 팀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스타트업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기술 국가의 대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내온 혁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작스러운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며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어제 한국 기술을 비판했던 투자자들조차 이제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럼의 심사위원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K테크를 올해의 혁신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김 박사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눈에 작은 눈물 방울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기술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그들이 제게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거든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요. 그날 저녁 포럼의 공식 만찬에서 K테크는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대표들이 그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협력 의사를 밝혔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만찬장 한쪽에서 저를 찾아온 마크는 어색한 표정으로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그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죠. 이것은 단순한 투자 성공이 아니라 선입견을 넘어선 가치의 승리였으니까요. 제네바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 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투자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수익성만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올 가치와 영향력을 본 것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그 이상이야. 나도 다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어.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어 김 박사가 준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드론 제어를 넘어서 전 세계 통신 인프라를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뉴욕에 도착한 후 저희 투자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결정에 의문을 품던 이사들도 제가 가져온 데이터와 시연 영상을 본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회사의 공식 투자 프로젝트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K테크는 유럽과 중동 지역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특히 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았죠. 사막, 산악지대, 급지방과 같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K테크의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그곳의 연구 환경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어쩌면 이것은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 박사와 그의 팀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이곳은 낯선 나라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K테크 본사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 세계 최고를 향한 그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이라는 그들의 미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김 박사는 저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우리 기술을 믿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바꾸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미국 내 주요 기술 컨퍼런스에서 K테크의 혁신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와 성과를 보여주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래통신 포럼에서는 제 발표를 들은 미국 방위산업체 대표가 직접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기업이 이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나라. 자원 없이 오직 교육과 기술력만으로 성장한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가진 나라죠. K-테크의 성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들의 통신 기술은 이제 5대양 6대륙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인명구조용 통신 시스템으로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필리핀, 지진이 발생한 터키에서 그들의 기술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저는 매달 한 번씩 화상회의로 김 박사와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었죠.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건가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도 중요합니다. 그의 말은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와 닮아 있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더 공동체 중심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접근 방식이었죠. 그해 가을 K-테크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들을 제치고 거둔 성과였어요. 시상식에서 김 박사는 짧지만 강렬한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 상은 한국의 모든 기술자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K-테크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어느새 제 여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뉴욕 사무실 창 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 단계를 구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 기업을 넘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K혁신 펀드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혁신 기술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K혁신 펀드 출범식이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관계자들과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저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이 펀드는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청정에너지 분야의 한국 스타트업들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었어요. 행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아닌 한국에 집중하시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혁신의 DNA를 가진 나라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최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죠. 그 성장 동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의 잠재력을 믿게 되었어요. K-테크를 시작으로 저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기술력과 열정에 매번 감탄했습니다. 펀드 출범 후 저희가 투자한 한국 스타트업 중 3곳이 세계적인 기업들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들의 성공 사례는 다시 한국 내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뿌리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자랑,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격스러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서울에 본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에서 아시아 전역의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허브 역할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 인생을 바꾼 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제네바의 작은 부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거대한 혁신의 물결이 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시대, 그리고 그 변화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김 박사의 눈에서 자부심의 눈물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긍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K-테크의 혁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닌 글로벌 혁신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해 기술 협력을 논의했고 유수의 대학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기술 콘퍼런스의 키노트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4,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저는 한국 기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실리콘밸리 다음은 어디냐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바로 코리아입니다. 그 말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혁명을 이끄는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가끔 저는 그날 제네바의 작은 부스에서 시작된 모든 일을 회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한국팀의 발표를 지나쳤다면, 만약 제가 동료들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오늘의 모든 것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사무실 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선사한 혁신의 물결, 그리고 그 물결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제 자신에게 말이죠. 이제 세계는 물어봅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어떤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그리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이 여전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